자, 먼저 여기 특강 1번 보면 2차 함수식이 주어졌네.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래. 꼭지점이 4, 마이너스 7이래. 상수 a, b를 구하라고 했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을 금방 만들 수 있지. 그치? 최고차 함계수가 원래는 y는 x좌표가 4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뒤에 y좌표 그냥 써주지. 요렇게.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원래는 a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전개한 게 얘랑 똑같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간단하게 되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인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2인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9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4ax다. 4a가 16이니까 a는 얼마? a는 4지. a는 4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지금 있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39인데 a가 4니까 a 집어넣어서 4, 4, 16 3, 48이지. 그럼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9지? 그치? 이거 어차피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다 이거 오른쪽 이항하자. 됐잖아, 그치? 그러면 b제곱 플러스 6b 여기다가 플러스 48이니까 9네. 9. 오, 예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지?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아까 a가 얼마였어? 4. 두 개의 곱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됐잖아, 그지? 할 수 있지? 축의 방정식이 1이고 두 점 좌표를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 내가 얘기했었지? x절편, y절편. 오케이? 자, 근데 축의 방정식이 x는이다. 야, 내가 그랬잖아. 2차 함수는 있잖아. 항상 두 가지 때문에 나온다. 하나는 대칭, 또 하나는 최대 최소.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와.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축의 방정식 1이라는 건 결국은 뭐야? 얘가 x는 1이라는 건데 꼭지점 x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꼭지점이 뭔지 모르지만 1, 별표란 얘기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y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모르니까 b. 맞지?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도 모르니까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두 점을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0하고 4,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a. 그래서 4a 플러스 b가 0이다 나왔네. 4 집어넣게. x에 4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9a. 9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b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줄게. 사라지고 9a에서 4a 빼면 5a잖아. 마이너스 5에서 0 빼면 마이너스 5잖아. 아, a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400에 a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야지. a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0이 4 플러스 b가 0이니까 넘어가면 b는 얼마야?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야.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지. y절편은 x가 0일 때의 좌표지. 그래서 x가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1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네. 얼마? 3이네. 좌표로 쓰라고 했어. 그리고 y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0,3이라고 써주면 되지. 이거 진짜 좋은 문제야. 자, 잘 봐. 진짜 잘 봐야 돼, 이거. 여기 보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이거 잘 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이면 a의 부호가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위로 볼록. 음수.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여기. 맞아?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아 달라? 자, 기억 안 나면 마이너스 2AB는 정석으로 할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란 얘기지 지금? 꼭점 X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지? 근데 지금 A의 부호가 뭐야? 음수잖아. 맞아? 그러면은 B의 부호가 뭐가 돼야? A가 마이너스면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됐어. 이제 B의 부호만 결정되면 그게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플러스에 있으니까 B의 부호는 뭐겠어? 자, 잘 봐. 지금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꼭지점의 X좌표잖아. 이거 외우는 거란 말이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지? 이게 크다는 거라고.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A가 뭐야? 음수라고 했지? 그치? 그럼 B의 부호는 뭐야? 양수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B가 양수야. 오른쪽에 있으면 AB 부호 달라. 이렇게 외우면 훨씬 빨라. 오른쪽에 있으면 AB 부호 다르고 왼쪽에 있으면 AB 부호 같다. 오케이? 왜? X좌표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자,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1번이 뭐냐면은 A, B가 음수래.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A, B가 음수란 얘기는 요 뜻은 뭐냐면 이거야.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이런 뜻이야. A,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거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달라. 왼쪽에 있으면 같아. 근데 그 원리는 그냥 외울 게 아니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그것이 양수다라는 게 그림에서 나왔고 A의 부호는 위로 볼록으로 결정돼서 마이너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와 분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의 부호가 양수여야만 그 전체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지. B의 부호마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왼쪽에 있었겠지 대칭축이. 맞지?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참. 대칭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 BC. C가 뭐냐? Y절편이야. 0보다 크네? 그림 요거 보이잖아, 그치? C가 0보다 크니까 지금 B가 어땠어? B가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BC는 양수 맞아? 이거 맞지? 그지? 이건 답 고르는 것보다 이거 하나하나 정보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 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부호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에다가 뭐 대입해야 이거 나오냐? 1 집어넣으면 나와. 이게 1 집어넣는 함수값이야. 1이 어딨어? 0하고 6이가 2면 대충 6이쯤 있겠네. 맞지? 그래서 이 함수값 보면 뭐야? 양수야, 음수야? 요점.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거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 F1의 값이야. 다시 말해서 F1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X가 1 때의 함수값. 그것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라는 얘기야. 그래프에서.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뭐야?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야. 근데 2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야? 딱 0이네. 0이네. 그치? 그 다음에 요거 a-2b 플러스 4c는 뭐겠냐? 이거 뭐 대입해야 이렇게 되겠냐?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c가 나오거든? 2분의 1 대입하면 그럼 뭐 대입해야 a-2b 플러스 4c가 되겠냐? 여기다가 4만 곱하면 저거야. 4만 곱하면. 왜냐면 4를 곱한다고 부호가 달라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f-2분의 1에다가 4 곱해준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 야, 이게 마이너스 1이거든? 봐봐. 이 함수 크게 봐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고 플러스 2분의 1은 대충 여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야, 여기. 그때 함수값 어딨어? 여기 있네. 0보다 크잖아. 4배 해줘봤자 부호는 안 바뀌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게 0보다 크다. 근데 여기 지금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여기. 너네 그리고 이런 문제, 옳지 않은 거 문제 풀 때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맞는 거는 동그라미, 답 고르지 말고. 맞는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건 X. 문제 다시 봐. 아, 옳지 않은 거 골라? X표 골라야 돼?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야 돼. 무조건 이렇게 된다.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이걸 답으로 골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동시에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덫에 걸려드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때는 이 새끼를 답으로 고를까 말까 절대 고민하지 마. 오케이? 자, 156번 문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거나 혹은 아래로 볼록이거나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과 2차 함수의 만나는 이 점의 x좌표를 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y좌표 높이는 0이니까요. 그 x값을 가지고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y는 0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y에 0 대입하면 3x제곱 플러스 6x는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상수가 없는 경우에 그냥 x로 바로 묶으면 되죠. 근데 3으로도 묶이니까 3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여기 3x가 0이면 x가 0인 거고요.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x값을 구하라 하지 않고 x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0 그리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걸 만약에 좌표로 표현하라고 하면 x 좌표를 구하시오, x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좌표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0일 때는 x값 0, y는 0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구할 때는 y는 0 대입입니다. y는 0 대입. 자, x축과의 교점은 뭐라고 쓰고 x절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y는 0 대입, 그 다음에 방정식 풀이 꼭 써놓으세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2, 4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초에 x 좌표만 그냥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x축과의 교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x절편이라고 부르고 y는 0을 대입해야 구할 수 있고 y는 0 대입하면은 2차 함수가 곧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 되고요. 이것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x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0하고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2, 4였죠. 2하고 얼마였죠? 잠깐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해놓고 풀었으니까 2, 4. 저 마이너스 4하고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하고 2. 마이너스 4하고 2라고 돼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이제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는 4다. 그럼 여기가 4인데 근이 하나니까 아래로 블록, 아니 위로 블록이네요. 위로 블록 그냥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점의 개수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수의 점은, 자, 함수의 점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이 근이고 근이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점의 개수는 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점의 개수를 구하는 확인하는 식은 없어요. 하지만 2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식? 네, 판별식 D가 있죠. 그래서 근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점의 개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y에다가 는영을 대입을 하고, 왜냐면 x축과의 교점은 y는 0 대입해서 구하는 거니까 y는 y에 0 대입했을 때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해보면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네요. 0보다 어때요? 크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여기에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고 그러면 점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교점 1번은 2개 되겠습니다. 판별식만 따지면 되죠. 자, 요거 b제곱 9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거 뭐 무조건 음수죠. 그쵸? 음수.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 그쵸? 왜냐면 근이 없으니까 교점도 없는 거죠. 자, b-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네요. 아,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근도 하나죠. 그러므로 교점도 없게 교점도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교점은 2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핵심은 요겁니다. 점이 근이고 근이 점이로다. 점근, 근점. 그죠?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이해되시죠? 자, 방금 157번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있죠. 결국 함수의 점은 방정식의 근이죠. 여기 양념 좀 쳐볼게요. 자,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함수의 점이 방정식의 근, 점근, 근점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두 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찾는다? 두 식을 연립해서 그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좌변이 똑같은, 볼까요? 1번 y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y는 10x 마이너스 6. 참, 연립방정식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그냥 대입법으로 그냥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y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다? y는 뭐시기로 정리된 두 방정식, 두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는 그냥 x가 있는 우변 같다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이 되는 거고, 그 근 자체가 x값이고 그것이 바로 교점의 x좌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 바로 우변이 같다를 한 줄로 써보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10x 마이너스 6이고요. 넘어오면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0x니까 마이너스 9x고요. 마이너스 2 넘어왔을 때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렇죠? 2, 4, 8이 딱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 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2x-1 x-4가 0이 되고요. x는 그래서 2분의 1 또는 4가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요 두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한다? 식을 연립해서 구한다. 그래서 요게 x좌표가 2분의 1 이렇게 해서 4다. 만약에 두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x값, y값 다 구해야겠죠? x가 2분의 1일 때 y값은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에 집어넣을까요? 여기에는 1차 함수에 집어넣을까요? 그쵸? 둘 다 됩니다. 저 같으면 1차 함수에 집어넣죠. 계산이 간단하니까. 자,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점, 근, 점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점이 근이고 근이 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거 같다고 내면 돼. 심지어 요거 이렇게 2항에서 바로 써줘도 돼요. 한 줄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2항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x 플러스 6 은 0.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5, 1. 이거 뭐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양변에 최고차항 개수 플러스를 해줘야 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해주면 5, 1 여기 붙겠죠. 그는 이거랑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변 같다. 요거 같다고 놓고 심지어 2항까지 바로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넘어와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오, 이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교점이 하나입니다. 자,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한 개란 얘기예요. 혹부리 영감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바로 이 값이 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59번은 2차 함수와 그래프의 직선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이겁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식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은 근이고 근은 점이라 했죠?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식은 있죠. 그게 무슨 식이다? 판별식이다. 그죠? 그것을 판별하는, 근의 모형을 판별하는, 어떻게 하고? 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연립한 다음에 요거. 그쵸?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바로 점의 개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바로 2항에서 한 번에 쓸까요? 할 수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 써주면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만 하면 되죠? b-제곱 4 마이너스 ac 5 이렇게 됩니다. 음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이 없다. 그래서 교점도 없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항한식을 바로 써볼게요. 4x제곱 2번입니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인데요. 아, 이거 2x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식 2항에서 바로 붙이겠습니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b제곱만 4시 하는 순간 바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이 없으니까 점도 없죠. 왜? 근이 점이고 점이 근이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식 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b' 제곱 9 마이너스 ac 6이죠. 0보다 어때요? 큽니다. 자, 반면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고 교점도 두 개 되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지금 여기 주어진 그래프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 2하고 4는 무슨 절편? x절편 아니냐? 그 최고차함계수 2라고 줬으니까 우리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지.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4면 식은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되고 최고차함계수 바로 와서 2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고 2배 해주니까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요게 a 마이너스 16이 b 됐지 뭐. 그지?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지.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슨 절편? x절편. 방금 앞에 문제에서 봤잖아. x축하고 만나는 점이 x절편이야. y축하고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 근데 그게 a, b인데 그게 2루트 1이래. 그 무슨 얘기냐? 아래로 블록인데 있잖아. 이렇게 그었는데 요게 a고 이게 b거든? 근데 이 길이가 2루트 1이래. 이 길이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b-a 아니야?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하여간 두 근의 뭐가 되는 거야? 차. 이렇게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근데 뭐가 더 큰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 이런 느낌이야. 아, 나는 두 근의 합인 a 플러스 b는 알아. 얼마? 6. 두 근의 곱인 a, b도 알아. k-3 안다고. 근데 이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a-b. 맞아? 아니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이렇게 절대값을 써줘야지. 맞지? 제곱할 땐 똑같지. 그래서 절대값을 꼭 씌워주고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은 이거야. 우리는 a-b는 구할 수 없지만 a-b의 제곱은 구할 수 있지. 왜? a 플러스 b와 ab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거기다 루트를 씌워서 이걸 찾겠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a-b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를 해서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지. 별거 없잖아, 그지? 그대로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b가 6이고 ab가 k-3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4 k-3이어서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됐지? 이게 a-b의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이거 두 개 더 얼마? 48이니까 48 마이너스 4k가 그게 얼마? 2루트 2란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는 순간 원래는 뿔마가 앞에 생겨야 되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쓰면 플러스인 거지. 그래서 절대값하고 똑같아진 거야. 어차피 양변 제곱해서 풀 거거든. 어차피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48 마이너스 4k가 되고 우변은 얼마?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 되겠지. 그러면 4k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우변 4k가 되고 좌변 8 빠지면 얼마? 40이 되겠네. 그래서 k는 얼마다? 10. 10. 그치? 4로 나누면. 됐지? 우리 이거 기억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연두색 직선에 있는 하나하나 그 점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x는 얼마, y는 얼마. 걔네들이 그 식에 뭐였어? 근. 그래서 근이 점이고 점이 근이라 했었지? 기억나지? 오케이? 근데 그럼 여기 이렇게 교점은 뭐겠어 그럼? 공통점 아니야?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잖아. 점이 근이고 근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공통 뭐야? 공통근. 공통근. 근데 두 식의 공통근을 우리가 이름을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지. 공통근. 공통인 근. 오케이? 공통인 점은 따로 교점이라고 부르고 공통인 근은 따로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배운다고. 자, 그러면 점이 두 개면 근도 두 개. 점이 하나면 근도 하나. 점이 없으면 근도 없어. 맞지? 근데 근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식이 있다고. 뭐? 판별식. 그래서 야, 점이 두 개인지 알아봐. 그러면 그래? 알았어.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야. 그러면 점도 서로 다른 두 개.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근이 하나. 그래서 점도 하나. 교점이 하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교점이 없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 안 맞나? 점이 없어. 공통점이.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거랑 x축 y는 0 맞잖아. 그래 두 개의 공통점은 우변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 아니야. 공통근 연립방정식의 근 맞지? 그래서 이거의 식이 이것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 d가 0이면 근이 하나, 교점도 하나. 그래서 접한다. 만약에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지?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어떻게 돼? 그게 1 마이너스 k야. b-제곱.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됐지? 그게 0보다 크. 정리하면 k가 1보다 작아. 그럼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 1-k가 0이야. 그럼 k는 1이지. 그때 어떻게? 접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거 똑같아. 판별식은 똑같아. 1-k가 1-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가 넘어가서 k가 어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만나지 않는 거지. 그치? 왜? 근이 없으니까. 근이 점이라 했잖아. 공통근이 공통점이고. 알겠지? 자, 4번 문제 보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직선 x 플러스 k가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노란색, 이 뒤에 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그럼 노란색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파란색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교점 하나를 A라 하고 교점 하나를 B라고 하는데 그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됐지? 공통점은 공통근이라고. 이 공통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해? 이 두 개 같다고 연립해서 구하잖아. 다시 말해서 연립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바로 써버리면 되겠지. 자, 요거 두 개 같다고 놓은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k와 같다. 이거니까 넘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것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라 했으니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러면 k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4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야. 그러면 5 넘어가면 k는 5네. 대입해 여기다가. 왜? 나머지 한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 이것도 있어.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굳이 k값을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을 바로 구해도 되잖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한 근이 뭐겠어? 됐네. 1 나왔네.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지. k값 구하지 않고 신박하게 구할 수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됐지?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한번 그려보지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는데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1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럼 당연히 한 근은 뭐가 되겠냐? 1 플러스.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왜? 이 두 점은 근이거든. 근이라서 그래. 어떤 근? 이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한 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x 마이너스 같다고 놓고 이 근, 이 방정식의 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넘겼어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나? 대입할래? 합차. 그걸로 구해야지 합차. 그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그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넘기면 마이너스 2고 넘기면 그렇지 a는 1이 되겠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얼마야 지금? 1 마이너스 2랑 1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 플러스 1이 바로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지금 보면 2차 함수하고 요 직선 위치가 다른 점에서 같을 때, 다음과 관계가 같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그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점이 하나지? 교점이 하나니까 근도 몇 개다? 한 개. 중복근이다. 그럼 판별식 d는 얼마다? 0이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이 없다. 점이 없으니까 근도 없다. 근이 없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거 끝이야 그럼. 자, 얘랑 얘랑 같다고 놔야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게 x 플러스 k다. 넘겨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됐지? 이것의 판별식. 자, b 프라임이 마이너스 2다니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빨리 정리할게.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 그래서 결국 2 플러스 2k네. 이게 판별식 d네. 그럼 됐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2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넘기면 k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치?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나누면 그렇잖아. 그러면 는영이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거지. 정리하고 나누는 건 똑같잖아. 부호만 중간에 등호만 달라지는 거고.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됐지? (170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입사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구하는 얘기인데요. 식을 일단 보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쭉 대입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는 숫자가 크고 점점 작아지더니 1이 됐을 때 계속 이렇게 쭉 작아지다가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보니 작아지다가 갑자기 2를 대입하니까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림값이잖아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경향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2차식 형태로 돼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항상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 값이 처음에는 커지다가 내가 작은 숫자부터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커지다가 나중엔 작아지고 혹은 처음엔 작아지거나 나중엔 커지는 그러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인데요. 이거 그래프를 한번 가볍게 그려보면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뒤에 플러스 그대로 있죠. 요 가운데 요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앞에 3 그대로 있고요. 뒤에 플러스 2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x좌표, 이걸 그대로 쓰는 게 y좌표죠.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점이 이렇게 찍히면 이게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결과값 y값은 여기에 있는 점들의 높이에 해당하는데 이 점들의 높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점들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수많은 연두색 점들, 점이 너무 많아서 선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점 중에 가장 낮은 점이 있습니까? 가장 높은 점이 있습니까? 높은 점은 계속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이 꼭지점이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프를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전체를 보고 판단할 때는 꼭지점이 바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테니까 당연히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바로 꼭지점이 바로 최대 혹은 최소다. 근데 특별히 꼭지점에는 좌표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있거든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 바로 y좌표가. y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다. 근데 최소 어떻게 판단하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식 정리한 거 써줍니다. 3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꼭지점 좌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꼭지점 좌표 x좌표 써주고 y좌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최대값은 뭐? 없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범위가 있고 그래프를 내가 일부분만 잘라서 보겠다 하면 당연히 그 중에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최대값, 최소값만 구분하면 된다 얘긴데요. 자, 먼저 최고차항 계수만 따지고 꼭지점 좌표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 이건 최소값이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1이 되는 거죠. 이걸 0으로 만드는 값, 이 좌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값이에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 y값만 딱 써주시면 돼요. 1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럼 그때 x값은 2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럼 위로 볼록이네요. 어때요? 최대값이 있겠네요. 여기 뒤에 꼬리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항을 0으로 만드는 값 3. 뒤에 좌표 뒤에 괄호 뒤에 나와 있는 값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0이니까 0.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값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최대값 0. 그렇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마찬가지로 1번, 2번처럼 모양을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먼저 2로 묶은 다음에 x, 자,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죠? 플러스 3이고요. 요 안에 거 정리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 4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앞에 2 곱해주고요. 뒤에 플러스 3을 하는 순간 드디어 식은 같아집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해줘야겠죠? 한 번, 두 번.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거든요. 플러스 3은 플러스 2분의 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마이너스 2분의 3. 뒤에 거 그대로 가져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됐네요. 네.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건 아래로 블록일 거거든요. 최소값이 존재하겠네요. 최소값 얼마? y값 똑같지만 x값 y값 지금 우연히 똑같지만 y값에서 자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만 변형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안에 거의 제곱 밖에 마이너스 3 곱해져 있고요. 뒤에 마이너스 15라고 쓰는 순간 등호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두 번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하고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꼭지점 좌표 어떻게 나와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죠. 2,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될 것이고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다? y좌표 쭉 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란 얘기고 높이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입니다. 172번은요. 지금 새로 뭐만 추가된 거냐면은 이 부분만 추가가 된 겁니다. 범위가 추가가 된 거예요. 범위가 추가되면 우리는 이 주어진 범위 이외의 다른 부분은 가리면 됩니다. 자, 한번 그거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풀 버전으로 그립니다. 요거. 그래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니까요.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쓰고요. 자, 요 안에 거 변형해줍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라고 쓰고요. 여기 2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 전개해야겠죠? 2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꼭지점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어때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냐면은 1부터 4까지만 그래프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납작하게 좀 그려볼게요. 납작하게. 자, 2,3을 2, 마이너스 3을 조금 멀리 찍어야 되거든요. 자, 2, 마이너스 3을 조금 더 멀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2, 마이너스 3이 대강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1에서 4까지만 보겠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4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리겠다는 겁니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도 자, 그래프를 요 딱 4 있는 라인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다 죽이고 이 부분만 살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좌표가 4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여기 지금 높이가 마이너스 3 나왔거든요. 꼭지점 좌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인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래프가 잘렸으니까.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좌우가 대칭이라는 얘기거든요. 대칭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멀리 갈수록 많이 올라간 겁니다. 멀리 갈수록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1은 한 칸이고 4는 두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4 쪽으로 가서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갔겠죠. 4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x 두 번 넣어야 되잖아요. 계산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마지막에 꼭지점 좌표 구한 요 식에다 대입하면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x 값을. 그죠? 4 대입하면 4 빼기 2는 2고 2의 제곱은 4. 4, 2, 8. 8 빼기 3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의 높이가 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최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최대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모는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범위가 주어지면 이렇게 한다. 우리는 자 이렇게 일부분만 가리고 일부분만 살려서 그 그림만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할 게 뭐밖에 없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 거 말고는 할 게 없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꼭지점 구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해결을 해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꼭지점 좌표 먼저 구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볍게 그래프를 마이너스 1,3점을 찍어주고요. 아래로 볼록으로 찍어주면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니까요. 자, 0에서 1까지만 보겠다는 거. 밑에 범위를 그려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0에서 1이거든요. 그러면 다 가리고 바로 이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최고 높은 점과 낮은 점 보이시죠? 아, 0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최소고 1 대입했을 때 값이 최대다. 바로 대입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는 0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3이어서 4. 그쵸? 그 다음에 최대는 1 대입했을 때 2, 4 더하기 3에서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셔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살려야 될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서 그대로 올라가서 요 사이 부분만 살린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2번 풀어보겠습니다. 꼭 시험 좌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1,3이고요. 꼭 시험 좌표 1,3에 찍으면 요겁니다. 아래로 블록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다. 여기가 지금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만약에 2까지다. 그럼 그래프를 자, 요렇게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1일 때에 그때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 좌표 y좌표에 3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누가 더 머냐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2칸, 오른쪽으로 1칸이니까 이쪽이 더 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때가 바로 최대값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제곱해서 4 되고 4, 3, 12 12에다가 3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이게 보기보다 높습니다. 15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요 훨씬 뾰족해요. 자, 그래서 최소는 3이 되고요. 최대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구해져 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뒤에 마이너스 5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주면요. 반절이죠.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반절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그래야 꼬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앞에 마이너스 2 붙여주고요. 뒤에 마이너스 5 붙여줘야 그제서야 등호는 성립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서 이제 플러스 2가 생기고 뒤에 마이너스 5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요.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 위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범위가요. 아이고. 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근데 범위가 2부터 3까지예요. 2부터 3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요 부분만 연두색 부분만 살리겠다는 건데 역시 2일 때 가장 높고 3일 때 가장 낮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한 값. 자, 그게 최대입니다. 최대 2 대입한 거 제곱
안에 있는 제곱은 이게 1이 돼가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 최소는요. 3 대입했을 때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 빼기 2. 그럼 2, 4가 되죠.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은요. 어떻게?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 주어진 구간에 꼭지점이 들어와 있지가 않으니까 이 꼭지점이 쓸모가 없네요. 그렇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범위가 주어졌다. 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4로 묶어서요. x제곱 플러스 x 뒤에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요거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 요렇게 플러스 3.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는 생략해도 돼요. 바로 그냥 요렇게 써준 다음에 빼기 4분의 1에다가 요걸 곱해가지고 바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쵸? 다음번에부터는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그죠?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4예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네요. 요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4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일단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3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최대값 뭔지 아시겠죠? 최대값은 애초에 우리가 구한 꼭지점 좌표 4입니다. 최대는 4고요. 최소는 x 좌표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최소가 되겠죠. 왜?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3 대입한 거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2분의 7이거든요. 2분의 7의 제곱이니까 4분의 7, 7의 49.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요. 요 앞에 숫자가 붙을수록 아시겠지만 더 홀쭉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이 실제로 그려보면 더 이렇게 홀쭉하게 쭉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필수예제 7번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을 가지고 바로 구하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1번 보시면 3으로 묶어서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5라고 쓰실 수 있고요. 자, 요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x 마이너스 3의 제곱 어차피 빼기 9인데요. 빼기 9에다가 앞에 3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하고 25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죠. 와, 금방 나온다. 이렇게 쓰면 금방 나옵니다. 그쵸? 그럼 꼭점 좌표가 3,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아래로 볼록. 그럼 이 점의 높이는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최소죠. 그쵸? 그래서 최소 마이너스 2다. y값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플러스 5예요. 자, 그럼 이 부분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죠.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플러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같아지고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2,7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거든요. 그쵸? 위로 블록. 그럼 이 점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얼마? y값 그대로 꼭지점에 y값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7. 필수 이제 8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2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진다.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꼭지점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바로 꼭지점이란 얘기예요. 꼭지점. 그쵸? 그럼 최고차항 계수 2만 알면
아, 그러면 다 구할 수 있네요. 어떻게? y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 쓰고 최고차 한계수 2만 딱 갖다 써주면 바로 이게 식 완성인 거죠. 정리만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얼마? 4가 되고요. q는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값만 주어졌네요.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2분의 k입니다. 아, 여기까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뒤에 거 정리하면 k에 대한 그 y좌표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x-1의 제곱 원래는 빼기 1인데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2분의 k까지 써줍니다. 근데 최대값이 4래요. 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록인데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최대값 맞구나. 그럼 최대값 요게 얼마다? 4다. 1을 넘기면 2분의 k가 얼마? 3이 돼서 결국 k는 얼마? 6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하셔야 돼요.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2차 함수도 결국은 2차 식이에요.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무조건 최대 최소를 다 가진다.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x의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범위를 가진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범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다음 문제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지거든요.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반드시 범위를 가진다. 그렇죠? 범위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일부분만 살리면 그 중에 가장 높은 점과 낮은 점은 내가 찾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범위가 생긴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이 생기니까 플러스 3하고 계산해서 플러스 2가 되죠. 여기 1,2입니다. 위로 볼록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범위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1번 문제가 이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최대값 최소값 보이시죠? 여기 1에서 더 먼 게 높아요. 그리고 꼭지점이 최소값이고요. 그래서 1번 범위에서는요. 1번 이게 범위만 다르게 문제가 나온 거니까 1번은 최소가 일단 꼭지점이야. 그쵸? 그래서 1,2가 되고요. 최대는요. x에 얼마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제곱은 4죠. 4 더하기 2는 6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예요. 0까지.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 보이시죠? 이제 꼭지점이 없습니다. 구간 내에.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대. 아까 계산해서 알고 있죠. 최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6.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바로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돼서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장 높은 점과 낮은 점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될 게 2차식은요. 2차식은 범위를 낳는다. 와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범위를 낳더라. 자, 이번에는요. 범위가 주어졌는데 식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 끝에 저 k가 사실 뭐냐면 y절편입니다. x에 0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상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값에 따라 그래프는 어떻게 위아래로만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줬을 때 최대하고 최소인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죠. 잘라지는 모양은. 그죠?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이게 있어요. 꼭지점에 x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여기 뒤에 건 외울 필요가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보면 1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란 얘기예요. 근데 범위가 지금 1에서 3까지로 주어졌거든요. 1에서 3까지로. 근데 중요한 건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1일 때 제일 높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꼭지점에 있는 거죠.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래프의 높이는 위아래는 달라질지언정.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4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값이 4란 얘기가. 자, 그럼 우리 꼭지점 구할 줄 아니까 그걸로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식을 계속 정리해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곱해서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뒤에 플러스 2 플러스 k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다? 바로 4다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바로 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S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식을 보면 헐.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4차 함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모양이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리고 범위가 주어졌어요. 범위가 주어진 2차식은 뭘 갖는다? 범위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A로 치환하면 저 4차식을 2차식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이 2차식으로 바꿨던 2차식을 바꿨던 이 A도 결국은 이 X의 범위에 의해서 새로운 범위를 가진다. 이것까지만 알면 이 징검다리를 이용하면 원래 구할 수 있는 2차식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저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일 때 0에서 3 사이일 때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렇죠? 그래프 그려보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3이어서 플러스 2인 거 금방 아시죠? 그래서 1,2다. 1,2다. 아래로 볼록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범위가 0에서 3이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노란 부분이 산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보이시죠?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 바로 이 높이네요. 그래서 최소가 2. 최대는 3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2, 4 더하기 2에서 6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이 값이 최소값 2보단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치환을 한다고요? A로 치환을 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저 4차식이 2차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2차식 y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a의 범위는 어떻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2에서 6 사이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프 금방 그리네요. 얘는 또 왜냐? a-2의 제곱이라 꼭점 좌표 2,0이거든요. 2,0이고 여기가 2고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 그리면 되죠. 여기가 2인데요. 범위가 지금 2에서 6까지래요. 와우. 그럼 뭐 더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범위니까. 됐죠? 그래서 A를 계산한 최종 이 Y 값의 범위가 최소값은 얼마? 여기 0이고 최대값은 A에 6 대입해봐야죠. 그렇죠? 여기다가 6 대입하면 6 빼기 2는 4고 4의 제곱은 얼마? 16이기 때문에 결국 최소는 얼마? 0. 그리고 최대는 얼마? 바로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범위가 주어지 않은 형태의 2차식은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값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요 2차식만 좀 줄여서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그 다음에 2y제곱 플러스 4y. 물론 뒤에 이제 7은 고정된 값이니까 이것의 최소와 이것의 최소를 더하고 7을 더한 그렇게 계산한 값이 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어떻게 최소를 가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그쵸? 아래로 블록이어서 마찬가지. x든 y든 2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고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죠? 그 다음 2y제곱 플러스 4y요. 플러스 자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2가 되고 2y가 되고 요것은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인데 2가 붙으면 2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2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끼리 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는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가장 작을 때가 이게 x가 3이어서 이게 0이 될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2차식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 될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한 요 숫자들끼리 계산한 이 마이너스 4가 바로 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식은 최대값을 갖는데 이 식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이라면 이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기는 당연히 꽤나 어렵게 될 겁니다. 자, 1번은 지금처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최소를 가져서 전체의 최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럼 2번은 어떨까요? 역시 음수여서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최대를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번도 x의 식과 y의 식을 한번 차례로 구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뒤에 상수 마이너스 12까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앞에 것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가 될 겁니다. 뒤에 12는 그대로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원래 빼기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정리해 주면요. 자, 가운데 이 마이너스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또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하니까 플러스 1이 되거든요. 되셨죠? 이것도 어떠한 실수의 제곱은 계속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0이에요. 그렇죠? 얘도 제일 큰 게 0입니다. 거기다 1 더한 고정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1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필수예제 13번은요. 여기 보면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y는 x로 바꿨을 수도 있고 x는 y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 2x제곱 플러스 y제곱,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문자가 혼재하는 2차식인데 이것을 하나의 문자만 존재하게만 바꾸면 우리는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y를 x로 바꾸든지 x를 y로 바꾸든지 하는데 식이 y는 이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있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은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쭉 전개를 해주면
자, 필수제 14번은요. 오른쪽 그래프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둘레 길이. 자, 둘레 길이라는 것은 ABCD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ABCD의 변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가 가장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요게 지금 대칭축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는 알고 계시죠?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계산해보면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5입니다. 5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이 길이는 이 함수에 이 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점 B의 x좌표를 요거를 a라고 하자. a라고 하면 요 높이는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도 다 두 개 다 똑같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좌표가 a란 얘기는 길이도 a란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니까요. 여기서 5 마이너스 빼기 a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죠. 대칭축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5 마이너스 a 4개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2개. 이게 바로 둘레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몇 개? 2개 더하기 5 마이너스 a가 4개입니다. 자, 근데 범위를 보니까요. 이 a 길이는 이게 만약에 여기 5까지 되면은요. 요 점이 1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어요? 밑변이 없기 때문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 길이가 5-a인데 이 a가 5까지 되면 이 길이가 밑변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0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렇죠?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 플러스 20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요 계산해주면 16a고 플러스 2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8a가 되고 플러스 20입니다. 요 부분 a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인데요. 마이너스 2까지 곱해져서 플러스 32가 되고요. 20 더해주면 플러스 52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4기 때문에 0에서 5까지니까 그래프는 대략 한 0에서 여기 5까지. 그쵸? 0에서 5까지. 여기가 4니까요. 그쵸?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됐죠? 역시 꼭지점 좌표가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최대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최대값은 얼마다? y좌표인 꼭지점의 y좌표인 5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